얘기했지만 방정식이나 부등식도 조건이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요거를 역으로 만들어주는 애들을 진리집합이라고 했으니까 Q는 이제 3, 4가 되겠지. 맞지?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한번 따져볼게. 1번. 나 P라고 했잖아. 나 P라는 건 말 그대로 P가 아니라는 거고, 진리집합으로 보면은 여집합으로 간다고 얘기했지. 맞지? 그럼 이제 P의 여집합이니까 이거의 바깥쪽을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지. 1, 4, 6이 되겠지. 이거의 여집합이니까 청아 따라와. 지금. 이게 여집합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면요. P 또는 Q잖아. 얼마나 쉬워. 아까 전에 설명 다 했던 거. P 또는 Q니까 합집합. 그러면 요거랑 요거를 합친다고. P도 되고 Q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2, 3, 4, 5 합집합. 맞지? 2, 3, 4, 5.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나 P and Q. 그러니까 P가 아니고 그러면서 동시에 Q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진리집합으로 표현을 해보면 P의 여집합과 Q의 이제 교집합이죠. 그치? 근데 이런 게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P의 여집합을 다시 한번 구해보면 P의 여집합을 구하면 아 여기 있었구나. P의 여집합이 여기 있었구나. 1, 4, 6 그치? 그래서 P의 여집합이랑 Q의 교집합이니까 요거랑 요거의 공통된 원소가 4밖에 없네. 공통된 원소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 됐지?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 다 따라오니?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다 따라와? 개념을 좀 하나씩 다 차분하게 잡아주고 지금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시험대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가 너네들한테 개념을 설명해 줄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그건 다들 알고 있지? 시험대가 가까워지는데도 그때 가서 얘들아 진리집합의 뜻이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고. 납득을 해? 야 당장 한 2주 뒤 3주 뒤에 시험인데 응? 그때 가가지고 얘들아 영재란 이런 거야. 어느 세월에 그걸 하고 앉아있냐. 생각해봐. 응? 당장 2주 뒤에 시험이야. 얘들아 영재랑 조건의 차이점이 뭘까? 그때 가서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지 않아? 그때 가면 그냥 문제 풀기 바빠요. 기출문제 풀어주고 당장 선생님 질문이 많습니다 이럴 거라고 뻔하지. 그럴 거 아니냐. 그러려면은 그때 가서는 어차피 문제풀이밖에 못하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잖아. 지금은 그냥 살짝 여유가 좀 있잖아.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겠어? 최대한 이론을 좀 깊게 깔아줘야지. 응? 좀 자세하게 하나씩 뭐 명제가 뭐고 응? 이론을 조건이 뭐고 뭐 명제랑 조건의 차이점이 뭐고 뭐 진리집합이 뭐고 이런 개념들을 너네한테 좀 상세하게 깔아줘야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문제풀이가 이제 탄탄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좀 이론을 최대한 깊게 나가는 거야. 설명 좀 그런 거야 지금 상황 자체가. 시험 때 되면은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줘. 시험 때 한번 생각해봐. 너네 시험 때 되면은 애들아 기출문제 몇 번 풀었니? 이런 얘기 나오기 바쁘다고. 개념 설명해줄 여유가 없어요. 나도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조급해져 그때 가면은. 당장 기출문제 풀어야지. 알잖아. 해봐서 알잖아. 한두 번 해봐. 너네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봐서 알잖아.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니까 지금은 최대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너네가 내공을 좀 쌓아야 돼. 내공을 좀 쌓아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하단 말이지. 문제만 많이 푼다고 싹 잘하는 게 아니야.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지. 근데 그런 거를 연습할 만한 여유가 시험 때는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평상시에 제대로 안 하고 시험 때만 공부하지? 이론이 없어. 그러니까 시험은 봤는데 이론이 없어. 이론이. 그러니까 머리가 비었다는 거지. 문제는 풀 줄 알아. 내용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원에 관련된 문제는 막 풀어. 원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면 답변을 못해. 왜? 이런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근데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학 때 최대한 이론 설명을 많이 해주고 시험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문제풀이 비중을 올려나가는 거지. 어떤 수업이 됐든지 이론이랑 문제를 이제 서로 비교해 봤을 때 한쪽이 100으로 갈 수는 없어. 이론 100, 문제 0 또는 뭐 문제 0, 이론 100 이런 건 불가능해. 이론이랑 문제는 항상 섞어서 가는 게 맞아. 왜냐면 이론이 없으면 문제를 못 풀고요. 문제를 안 풀면은 이론이
굳혀지지가 않거든. 그래서 이론이랑 문제는 항상 동시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그거는 맞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 비율을 적절히 조절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지금은 이론의 비율을 높이는 게 맞아. 지금 상황에서는. 너네가 당장 시험 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론 설명을 좀 많이 해주고 싶은 거다. 대신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론보다는 문제의 비율이 계속 올라가. 그래서 나중에 직전으로 올라가면은 그때 가서는 이론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문제만큼입니다. 시험 직전에서는. 맞잖아. 근데 지금은 이론의 비중을 올리는 게 맞아. 지금. 그래야 개념이 탄탄해져. 그러니까 그런 것도 또 한번 생각을 해봐. 이런 것까지 생각 잘 못하지. 수업 방식이 좀 다를 거야. 시험 때랑은. 이론 설명을 많이 해줄 거라고. 그런 것도 지금 보면은 봐봐. 되게 상세하게 들어가. 되게 상세하게 들어간다고. 잠깐만. 조건문 설명해 줄게. 조건문이랑 쌍조건문 나오는데 저기 50쪽 봐봐. 50쪽. 자, 조건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그러니까 조건문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P이면 Q이다 이런 뜻이거든. 조건문의 뜻이. 그래서 그 뜻 자체는 뭐냐면 P이면 Q이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P이면 Q이다. 써줄까? 왼쪽이 성립하면 오른쪽이 성립한다. P이면 Q이다. 자, 요거 이제 둘 다 조건이고요. 이때 앞쪽에 있는 P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가정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영어 시간에 좀 많이 했을 텐데 가정이 나오고 결론이 나오잖아. 그래서 P라는 가정을 만족시키면 Q라는 결론이 나오겠다. 요런 얘기야. 문장의 구조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가정이 있고 결론이 있는데 요거는 예를 좀 들어줄게. 자, 예를 좀 들어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국어적으로 좀 따라올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런 예를 먼저 좀 들어줄게. 내가 일단 일상생활에서 예시를 좀 먼저 들어줄게. 일상생활에서 용돈을 받으면 자, 문장을 좀 보면 내가 용돈을 받으면은 뭐 밥을 사줄게. 이런 문장을 하나 보자. 요런 문장 구조가 이제 P이면 Q이다. 요런 구조야. 그러니까 국어 시간처럼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구조를 보면은 용돈을 받는다라는 게 이제 가정이잖아. 가정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조건.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용돈을 받는다는 게 P다. 그 다음에 밥을 사준다라는 게 Q예요. 알겠지? 그래서 용돈을 받으면 밥을 사줄게. 요런 문장 구조를 말하는 거야. 설명 이해돼? 요런 문장 구조. 근데 요런 거는 이제 용돈을 받는다 또는 밥을 산다 이런 거 이제 명제로 구성이 된 거고 명제가 아니라 조건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거든. 조건으로. 그래서 조건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좀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x가 자, 좀 문장 구조가 좀 다른데 x가 4의 약수이면 x가 8의 약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x가 4의 약수면 x가 8의 약수다. 요것도 이제 보면은 4의 약수라는 게 조건 P고요. 그 다음에 8의 약수라는 게 조건 Q인데 문장 구조 자체가 P이면 Q이다. 요런 뜻이야. 그럼 알겠지? 문장 구조 자체가 P이면 Q이다. 요런 뜻인데 이제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점은 뭐냐면 왼쪽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언어잖아. 그래서 그냥 이거 하면 이거 할게 라고 평상시에 말하는 그런 얘기고 오른쪽은 이게 조건이라서 수학에서만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사실 왼쪽을 판단하는 거랑 오른쪽을 판단하는 게 방법이 좀 달라. 잘 설명할게요. 왼쪽은 그러니까 이 조건문이라는 게 일상생활에서의 조건문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인 상황에서의 조건문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는 이 조건문이라는 거는 PQ가 둘 다 명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얘기할 때 뭐 미지수 X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니? 일상생활에서 야 이번에 뭐 해주면 내가 뭐 해줄게 뭐 이런 거 아니야? 주로 얘기하는 그 어투가 일상생활에서는 미지수 X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학 시간이기는 한데 이런 거를 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우리가 평상시에 야 X가 약수면은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조건문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일상생활이 아니라 이렇게 수학적으로 보는 조건문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근데 일상생활에서 얘기를 할 때 이 조건문의 참 거짓을 판단하는 그 방법이랑 수학적인 상황에서의 조건문의 참 거짓을 판단하는 그 방법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일단은 일상생활에서 먼저 하는 걸 좀 보여줄게요. 일상생활에서. 자, 이따가 이제 가정이랑 결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전체 경우에서는 사실 네 가지가 있다. 왜 그런지 보여줄게. 그냥 들어봐. 용돈을 받고 밥을 사는 경우가 있고요. 용돈을 받고 밥을 안 살 수도 있고, 용돈을 안 받고 밥을 살 수도 있고요. 용돈을 안 받고 밥을 안 살 수도 있지. 총 네 가지 아닐까? 좀 잘 따라와야 돼. 다시 설명할게.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서 언제가 맞고 언제가 틀린 걸까? 일상생활이야. 이거 머리가 좀 돌아가야 되는데, 자, 네 가지 중에서 내가 용돈을 받고, 다시 얘기하면 용돈을 받고 밥을 살 때, 용돈을 받고 밥을 안 살 때, 용돈을 안 받고 밥을 살 때, 용돈을 안 받고 밥을 안 살 때, 네 개 중에서 언제가 맞고 언제가 틀린 걸까? 맞춰봐. 이건 수학이 아닙니다. 논리만 본다는 거야. 이건 수학이 아니잖아. 논리 관계를 본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상황,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상황일 때 이 얘기가 맞는 걸까? 써져 있는 거. 한 가지만 된다고? 안 받고 안 사. 안 받고 안 살 때. 그럼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네 가지 중에 어떤 상황일 때 이 말이 거짓이 될까? 많이 어려워. 용돈을 받으면 밥을 산다고 했잖아. 어느 상황에서 이게 거짓이 되니? 용돈을 받았는데 밥을 안 살 때. 당연한 얘기죠. 그거 말고 나머지 세 개는 참입니다. 알쏭달쏭하지. 자, 보여줄게. 되게 알쏭달쏭 할 텐데. 자, 무슨 말이냐면은 질투라는 걸 좀 보여줄게. 아까 전에 보면은 이제 자 생각을 해봐. 용돈을 받았어. 밥을 샀어. 용돈을 받았어. 밥을 안 사. 용돈을 안 받아. 밥을 사. 용돈을 안 받고 밥도 안 사.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용돈을 받았는데 밥을 샀으면 내가 얘기한 걸 지키는 거잖아. 내 말을 지킨 거잖아. 그래서 이건 당연히 참이야. 납득이 돼? 그러니까 용돈을 받고 밥을 샀으면 내가 지금 제대로 한 거지. 그치? 근데 누구나 알겠지만 용돈을 받았는데 밥을 안 샀어. 그럼 나쁜 놈이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거짓이에요. 여기 왜 이렇게 뭐냐 보이냐? 얘들아 지금 설명하는 거 좀 많이 와닿지가 않아? 어려워. 그러니까 용돈을 받았는데 밥을 안 샀으면 잘못된 거 아니야? 용돈 받으면 밥을 산다고 했잖아 방금. 그럼 잘못된 거지. 근데 이제 헷갈리는 부분은 어디냐면은 이때거든. 용돈을 안 받을 때. 용돈을 안 받고 밥을 샀으면은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용돈을 받았을 때 밥을 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용돈을 받지 않았을 때 밥을 산다 안 산다 얘기한 적은 없잖아. 그럼 용돈을 안 받으면 밥을 사든 말든 이 말이랑은 관계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래서 용돈을 안 받으면은 여기는 항상 참이 돼. 그래서 TFTT가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정이 거짓이면 언제나 참이야. 요걸 반드시 알아야 돼. 알겠니? 가정이 거짓이면 언제나 참입니다. 용돈을 받았을 때 밥을 산다고 얘기를 했지 용돈을 안 받았을 때 밥을 산다 안 산다 얘기를 한 적은 없는 거지. 그래서 용돈을 안 받게 되면은 밥을 사든 안 사든 이 말에서는 언제나 참이 되는 거야. 용돈을 안 받으면. 그래서 일상적인 언어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네 가지 경우 중에서 요렇게 세 개가 참이 되는 거고 TF로 들어가는 요 경우만 거짓이 돼. 일상적인 언어에서는. 설명 이해되니? 가장 헷갈리는 게 아마 여기일걸? 가정이 거짓이면 왜 참이 되는지. 그러니까 가정이 거짓이면은 얘가 참이 되든 거짓이 되든 전혀 상관이 없어. 언제나 참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극단적인 예를 좀 하나 들어볼게요. 정말 극단적인 예. 이 극단적인 예를 내가 고민을 해봤어. 어떻게 하면 너네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100% 맞는 얘기를 한번 좀 해보자. 내가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면은
너네한테 집을 한 채씩 다 사줄게. 이 말은 100% 참입니다. 느낌이 안 와.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집을 사준다고. 이건 참이잖아.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리는 없잖아. 그렇잖아.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을 때 집을 산다고 했지, 미국의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때 집을 산다 안 산다 얘기한 적은 없는 거잖아. 그럼 나는 내 말을 지킨 거지. 흐름이 좀 보이니? 그래서 가정이 거짓이면 언제나 참이에요. 알겠죠? 자, 요건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렇게 따진다는 거야. PQ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실제로는 이런 문제는 별로 안 나와. 이런 문제는 별로 안 나오고, 이제 수학적인 조건이 주어진단 말이지. 수학적인 조건. 그래서 요표도 한번 볼게요. x가 이제, 그러니까 요건 이제 일상생활인 거고, 요건 수학적인 조건인 건데, x가 4의 약수이면 x가 8의 약수다.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 참이네 거짓이네. 얘는 참이지. 두 개의 가정이 연결돼서 얘는 새롭게 만든 이 명제는 참인데, 얘가 왜 참이냐면은 지금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봤을 때 P가 Q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참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러한 진리집합이 이 진리집합 안에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명제가 참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P가 Q 안에 들어가면 한글로 써볼까? 이거이면은 P이면은 Q이다. 요런 명제가 참이 됩니다. 알겠죠? 그럼 반대로 말해서 P가 Q 안에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P가 만약에 Q 안에 안 들어간다. 이거이면 P이면은 Q이다. 요런 주장은 이제 거짓이 되는 거야. 자, 실제로 한번 보여줄게. 지금 보면은 X가 4의 약수라고 했잖아. 그럼 4의 약수들을 다 써보자. 그럼 1, 2, 4가 되겠지. 양수에서만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X가 이제 8의 약수라고 했으니까 8의 약수를 보면 1, 2, 4, 8이 되는 건데, 이 포함관계를 봤을 때 P가 Q 안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P가 Q 안에 들어가면은 요러한 이제 조건문을 봤을 때 얘가 참이 되는데, 만약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제 거짓이 돼요. 그럼 들어가지 않는 예시도 한번 좀 해보자. 뭐가 좋을까? 들어가지 않는 예시를 좀 한번 들어볼 건데, 뭐 예를 들어서 X가 6의 약수이면, 자, 비슷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X는 8의 약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자, 이런 예시를 들어보면은 X가 6의 약수라는 게 이제 조건 P고요. 8의 약수라는 게 이제 조건 Q야.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은 또 상황이 달라지는 게, 이제 조건 P가 달라졌잖아. 6의 약수니까 여기가 지금 1, 2, 3, 6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8의 약수라는 거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1, 2, 4, 8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상황이 P가 Q에 안 들어가지. P가 Q에 안 들어가는 거니까 P일 때 Q라는 이 조건문은 틀렸다고. 설명 이해돼? 그러니까는 앞에 있는 게 뒷부분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 이렇게 들어갈 때만 참이고 안 들어갈 때는 거짓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알아둬야 될 게, 지금 너네가 이런 명제를 봤을 때 이건 누가 봐도 이제 거짓이라고 할 텐데,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면, 뭐 3이나 6이 P에는 들어가지만 Q에는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좀 다시 말하면 3은 6의 약수지만 8의 약수가 아니니까 여기 틀렸다. 또는 6은 6의 약수지만 8의 약수가 아니니까 여기 틀렸다라고 주장을 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P에는 들어가지만 Q에는 안 들어가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발레라고 얘기해. 알아둬야 된다. 이걸 발레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자, 다시 말할게요. 자, P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Q가 있으면 지금 교집합이 1, 2가 이렇게 들어가고 3, 6에 4, 8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3이랑 6은 6의 약수이기는 하지만 8의 약수가 아니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P에는 들어가지만 Q에는 안 들어가는 이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애들을 갖다가 발레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예시라고 얘기하는 거야. 발레.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어떠한 명제가 이제 틀렸다라는 걸 보일 때 P이면 Q이다라는 조건에서 그러니까 이런 문장 구조에서 틀렸다라는 걸 보일 때는 P에는 들어가지만 Q에는 들어가지 않는 그런 애들을 찾아주면 돼.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런 보통 대부분은 사실 다 이런 문장 구조거든.
얘들아 대부분의 수학 그 문장 구조는 대부분 사실 다 이렇게 돼 있어. 이거면 저거다. 대부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거일 때 이게 성립한다. 이거면 저거다. 이런 구조인데 이런 게 이제 맞다 틀리다를 구별을 할 때는 사실 맞는 거를 보여주는 건 조금 어려워. 그러니까 P일 때 Q이다가 맞는 거를 보여줄 때는 진리집합을 두 개를 구한 다음에 서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너네가 그 나중에 이제 수 1이나 수 2를 할 때 좀 이제 더 고급 수학을 하다 보면은 이 진리집합을 다 구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 그래서 맞는 거를 보여주는 건 어려운데 틀린 거를 보여주는 건 되게 쉬워. 왜냐면 어떠한 그런 게 주장이잖아. 어떠한 주장 자체가 틀린 거를 보이려면 발레를 하나만 잡아주면 되거든. 여기에는 들어가지만 여기에는 안 들어가는 발레 하나만 잡아주면 되잖아. 오케이? 뭐가 어떤 게 좀 일상생활에서 뭐가 있을까? 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 즉석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 예를 들어서 수학을 잘하면 영어를 잘한다. 생각을 해봐. 자, 수학을 잘하면 영어를 잘해요. 그러면은 이거를 증명하는 건 어렵지. 그치? 실제로도 또 연관관계가 없지만 연관관계가 있긴 있는데 약하지. 그치? 근데 수학을 잘하면 영어를 잘한다 이런 건 틀린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 이게 맞다는 걸 증명하기는 힘들지만 틀렸다라는 걸 증명하는 건 되게 쉽지. 수학을 잘하지만 영어를 못하는 사람을 한 명만 끄집어내면 되잖아. 느낌이 좀 어려워. 수학을 잘하지만 영어를 못하는 애를 하나만 딱 얘기하면 그럼 발레가 생기는 거잖아. 얘는 수학은 잘하지만 영어를 못하는 애가 있으니까 수학을 잘하면 영어를 잘한다는 그 명제는 틀린 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발레로 끄집어낼 수 있으면 된다. 틀렸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게 이제 조건문이야. 설명 이해돼? 이런 게 조건문입니다. 이런 게 조건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 되게 비슷한 게 쌍조건문이라는 게 있거든. 쌍조건문. 얘는 이제 거의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조건문이랑 쌍조건문은 이제 거의 비슷해서 일단 요거까지만 딱 설명을 해줄게요. 거의 비슷한데 쌍조건문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양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쌍조건문이라는 건 P이면은 Q이고 Q이면은 P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건 이제 우리 책에 없는데 양쪽으로 화살표가 들어가잖아. 그럼 요건 뜻이 뭐냐면은 일단은 P이면은 Q이다. 요게 먼저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Q이면은 P이다. 요게 성립해야 돼. 그러니까 양쪽으로.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가고 오른쪽에서 왼쪽 가는 걸 갖다가 이제 조건문이 두 개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쌍으로 있다 얘기해서 보통 이제 쌍조건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뜻은 되게 간단하지. 화살표 반향이 양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은 얘는 화살표 반향이 한쪽에만 있는데 얘는 화살표 반향이 이제 양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데 오른쪽에서도 왼쪽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 이게 양쪽으로 간다는 얘기고 그러면 얘는 지금 얘가 이제 참이 되려면 P이면 Q이고 Q이면 P이다. 이런 뜻인데 얘가 참이 되려면은 자 이렇게 생각할게요. 자 얘가 이제 참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라는 거지. 설명 이해돼? 그러니까 설명을 그냥 이해하면 된다. 자 다시 얘기할게. 이게 참이라는 거는 얘가 지금 두 개를 다 말하는 거니까 위에 것도 참이고 밑에 것도 참이라는 거잖아. 따라오니? 지금? 근데 위에 게 참이라는 거는 방금도 말했지만 여기 어디 갔어? 이게 참이 되려면은 P가 Q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지 방금. 그래서 이게 참이 되려면은 반드시 P가 Q에 들어가야 돼. 오케이?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가 또 참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참이 되려면은 반대로 Q가 P에 들어가야 되지. 그럼 너네가 이제 요거를 봤을 때 P가 Q에 들어가고 Q가 P에 들어간다라는 거잖아. 그럼 요거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한다는 얘기는 그렇지. PQ 두 개가 서로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쌍조건문이 성립을 한다는 거는 이거면 저거고 저거면 이거라는 거니까 이거랑 저거랑 서로 같다는 거야. 야 이거는 수학이 아니야. 그냥 언어 능력이잖아. 맞니? 그러니까 이거만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 이거면 저거고 저거면 이거다. 이거랑 저거랑 같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진리집합을 따져봤을 때 뭐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지만 PQ가 서로 같으면 되겠죠. 이거 쌍조건문. 간단하지? 5분 남았네. 우리가
45분에 끝나는데 뜻이 안 맞아요. 어? 뜻이 안 맞아요. 42분 거기다 끝나가는구나. 그럼 얘기를 좀 하고 맞추는 걸로 할게요. 자, 얘기만 좀 합시다. 일단 오늘 수업 듣느냐고 고생 많았고 얘들아 기본적으로 자 얘기 몇 마디만 하고 맞출게. 일단 내일 수업 있어. 자, 또 나중에 또 뭐 선생님 얘기 안 했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지금 잘 들으란 말이에요. 수요일 날은 수업이 있고요. 금요일은 수업이 없어요. 원래는 금요일 날 수업이 있는 게 맞는데 우리 학원 휴가야 얘들아. 금요일 날 학원 휴가라서 좋지, 그렇지? 금요일 날 그 수업이 없어. 내일만 오면 되고 내일은 우리가 정규 수업 시간이니까 이 시간이 아니라 몇 시냐? 6시 15분. 6시 15분까지 오시면 됩니다.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내가 카톡에다가 다시 내용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딱히 숙제로 낼 만한 내용이 별로 없거든? 오늘 뭐 나간 거 없어. 그런데 내일 오면은 여기까지 설명을 좀 다 해줄게. 여기 그냥 끝까지 다 갈 수 있을 것 같아. 끝까지 설명을 다 해줘서 너네가 다음에 경제를 풀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줄게. 알겠지?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수업 시간 좀 지켜서 잘 와. 응? 알겠죠? 고생했다. 핸드폰 가져가자. 내일 오고 그 다음 좀 화요일 날 오겠다. 두 번 빠지는 거. 카톡에다가 나한테 좀 말 좀 나가. 뭐 빠지는 거. 얘기 좀 해줘. 고생했다.